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실력어 뭐 몇 문제 안 돼요?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혹시 그 과제 했던 거 중에 질문할 거 있었나? 없었어요? 응, 오케이. 그러면 실력어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제 다음 것도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자, 가는 별 A를 관측한 스펙트럼을 나는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별 A처럼 이렇게 천체들을 관측할 때는 보통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우리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꼭 흡수 스펙트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조심하시고 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나의 경우에는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고온의 기체 아니면은 뭐 방전 기체 방전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구에서 실험할 때 보통 이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실험을 해서 관찰한 방출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저 우리가 우주를 관찰해서 오는 천체에서 오는 그 흡수 스펙트럼 이거를 비교해서 저 천체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기억. 가는 대기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그 별의 대기 있죠, 대기. 뭐 태양의 대기라든지 이런 별들의 대기. 그 대기가 뭐야? 저온의 기체예요. 그치? 저온의 기체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 A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당장 여기 요렇게만 봐도 이거 포함 안 돼 있잖아. 그죠? 뭐 여기를 요렇게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디귿. 별 A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지면 자, 가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선 폭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질량비는 선폭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지. 맞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1번이 답이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가나다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는 쿼크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그림만 보고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양성자인지 아니면 중성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는. 그지? 그다음에 나에서는 요게 이제 원자 핵이 될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다는 원자 핵이 될 거고 보안이 헬륨 원자 핵인 것 같아요. 그죠? 가는 음전화. 가는 우리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너스 전기는 아니겠지. 그죠? 플러스 아니면 전기를 안 띠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자, 만들어진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쿼크들이 모여서 원자핵 만들고 그 원자핵이 나중에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 만들고. 그지? 가다나 순서가 되겠지. 들렸죠? 나가 생성되었을 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다음에 가나다는 빅뱅 이후 우주에서 입자들이 생성되는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 보니까 A, B, C가 있어요. 자, 일단은 봐봐. C가 뭐 제일 조그마니까 이게 전자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제일 먼저 빅뱅 일어나자마자 쿼크 그 전자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A하고 B는 뭘까? A하고 B는 보니까 요런 애들 보니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같아요. 근데 빨간 거하고 A하고 B 중에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일까?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요게. 그죠? 요게 원자죠? 근데 원자에 빨간 거 하나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양성자겠지.
이게 지금 원자핵 얘기하는 건데, 요 빨간 게, 이게 지금 원자핵을 얘기하는데, 봐봐. 양성자 혼자서 원자핵을 만들 수 있어요. 수소 원자핵이 그렇지. 근데 중성자 혼자서 원자핵을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원자핵을 만들 수 있는 건 양성자야. 그러니까 빨간 게 양성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B가 양성자가 되는 거고 빨간색에 A는 중성자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는 거야. 보기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지? 여기 지금 그 보기에서 이제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보기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A는 원자핵이 될 수 있다. 혼자서 원자핵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A로만 되어 있는 원자핵이 있을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지. 근데 B로만 되어 있는 원자핵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맞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가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고 다에서는 이게 전자들이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원자고 여기는 원자핵이고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가나 다 요 순서네. 그죠? 그러면 C 입자, C가 전자죠? 전자 3개가 결합해서 A가 이거 틀렸지 이거는? 전자끼리 결합해서 뭘 만들진 않아요. 우주의 온도는 자 여기 이렇게 쭉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아요. 맞는 얘기예요. 다는 빅뱅 후 원자 만들어졌을 때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맞죠? 그래서 5번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지. 자 4번 빅뱅 이후에 자 우주의 팽창과 입자가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 거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왜?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특히 자 여기 어때 여기서 우주가 여기서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 증가하는 것보다 여기서 증가하는 게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그죠? 저 앞쪽에서, 그지?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초기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거를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확 커지는 데 있지? 우주의 크기가. 그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야,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가는 것만큼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안 맞아, 지금하고. 지금의 우주 크기하고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하고 따져보면 잘 안 맞아요. 과학자들이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그 크기가 커진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자, 니은 A 시기가 이게 뭐야? 이거 양성자, 중성자도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네? 그럼 쿼크하고 전자, 기본 입자들만 있을 때였겠지. 전자만 있었다는 얘기는 틀렸죠, 그러면. 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작아졌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빅뱅 우주론에서. B 시기에 생성된 원자 만들었을 때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면 7대1이 아니라 3대1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에서 봐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요 얘기를 들어갈 건데 자, 요 얘기 이제 들어가면서 뭐 또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얘기에서 이제 칠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될 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필기노트 보내준 거에 보면 쭉 정리해놨어,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 그 특징들 중에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다 관찰이 돼요. 우주를 어디를 보든 다 관찰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균일하게 관찰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봐도 할 게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대체로 무슨 말?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야. 완벽히 균일한 건 아니라고. 그럼 완벽히 균일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니? 어딘가에는 좀 많고 어딘가에는 좀 적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간 물질들이 뭐처럼 구름처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스, 먼지, 티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초기에는 어떻게 써? 수소하고 헬륨이 주로 있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우주 전체에 골고루 완벽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좀 많이 있고 어딘가는 좀 조금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딘가는 얘네들이 좀 많이 있는 애도 있고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자, 요렇게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물질들이 이렇게 끌려와요. 왜? 밀도가 크면 거기에 뭐가 다른 곳보다 중력이 크게 작용할 거니까.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주변의 물질들이 이렇게 조금씩 끌려옵니다. 온도는 왜 낮아야 되냐?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기체들은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지잖아. 온도가 낮아야 애들이 슬슬슬 잘 끌려오겠지. 온도 높으면 막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중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물질들이 막 끌려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자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운을 중심으로 해서, 자, 중력이 커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겠죠?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물질들이 계속 끌려올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이런 애들을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별은 아니에요.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요걸 봐야 돼. 중력 수축이 일어나.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뭐 배울 거면 별, 태양, 지구 이런 걸 배울 건데 여기 하면서는 여러분들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구분해서 봐야 돼. 알지? 중심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핵이 되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왜 상승하지? 이때 온도가 상승하는 게 있지?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자, 여기 기준면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얘 여기 있어. 얘 지금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죠. 그지? 자, 여기 자. 이제 위치 에너지 얼마 됐어? 0이 됐지? 그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 운동 에너지? 얘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움직여야 있는 거 아니야? 얘 지금 정지해 있잖아.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 우리가 여러분 그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바닥에 떨어져서 정지하기 직전까지. 일단 정지하면 운동 에너지 0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여기서 자 지금 0 됐지? 그럼 얘 여기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 방금 에너지 못 들었어? 소리 에너지 빡 소리 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쇠공이야. 이게 쇠로 된 공이야. 그러면 똑같은 높이 있어도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았겠지. 그럼 떨어지면 아까처럼 툭 소리가 아니지. 뻑 소리가 났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얘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뭐 있었겠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지? 근데 끌려갔잖아. 그지? 끌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줄어들었겠지? 근데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 그게 중력 수축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원시별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별은 아니에요. 그 중심부의 온도가 막 상승을 하다 보면 얘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이때부터 별이야.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주계열성이 됐을 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때하고 차이가 뭐냐? 요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자, 주계열성이 됐다. 언제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니?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됐을 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1000만 K가 됐을 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K야.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기율성,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1000만 K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수소하고 헬륨하고 만들어져서, 그지?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다. 수업했던 거 한번 봅시까? 여기 있네. 필기노트 보내준 거에 요렇게 만들어서 빅뱅 후 3분이 되면, 그지? 요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왜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지? 그리고 38만 년 지나면 요렇게 원자까지 만든다 그랬어. 이때 만든 원자는 어차피 수소 원자고 헬륨 원자까지밖에 없어요. 그지? 자, 그리고 계속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현재까지도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때 우주 온도가 3000K야, 3000K. 38만 년 지났을 때. 온도는 지금 더 낮아졌지, 당연히. 현재 우주의 온도는 3K밖에 안 돼요.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다시 올라갔지. 조심해. 우주의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야. 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이제. 대신에 어디에서는, 별 안에서는 만들어진다고. 그 선생님이 계속 우주에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 라고 얘기 안 하고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공간에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지지만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그게 만들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1000만 K야. 다시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기 위한 최소 온도가 1000만 K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지난번 선생님이 그거 했던 얘기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봐. 여기, 그치? 수소 원자핵이 있는데, 그치? 자, 얘가 헬륨이 되려면, 헬륨은 여기 뭐야? 양성자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그죠?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원자핵에. 근데 플러스 이게 합쳐지겠냐고. 그럼 이게 합쳐지려면 얘가 어때야 된댔어? 되게 빨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야 얘네들이 합쳐져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지, 그 이후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에는 요 원자, 헬륨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2개야. 얘보다 플러스가 더 많아졌지. 여기에 또 플러스가 양성자 또 들어갈 수 있겠어? 더 힘들지? 여기는 플러스 하나였는데 그것도 힘들었단 말이야. 플러스 2개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건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여기 얘가 들어갈 때 온도보다 얘가 들어갈 때 온도가 어때야 돼? 더 높아야겠지. 더 빨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져. 양성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게 또 들어오려면 온도가 점점점 더 높아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그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언제겠어? 수소에 수소 들어올 때겠지. 그죠? 그게 요 온도야. 1000만 K.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이때부터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저 수소 원자핵들끼리 결합할 수 있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를 우리가 주기혈성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얘들아 주기혈성이 뭐니? 한마디로 정리해봐 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요게 주기혈성의 정의예요. 그럼 수소핵융합 반응이 뭐냐?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어떻게?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수소핵융합 반응이야. 이때 요렇게 가면서 뭐가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감소한다. 질량이 감소한다고. 그리고 요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 건데 얘네들이 요렇게 합쳐지면서 질량이 감소한다.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됐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다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 앞에는 별이 아니고 뒤에는 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별인지 별이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에너지 만드는 방법. 그게 기준인 거야. 뭐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별. 얘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만드는 거 아니잖아. 중력 수축으로 만드는 거지. 됐어요? 그게 별이냐 별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인 거야. 됐나요? 자, 해서 요렇게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기혈성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더 봅시다. 자, 주기혈성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때 주기혈성은 크기가 일정해요. 그리고 현재 태양이 주기혈성이에요. 별의 단계들이 막 있거든? 이렇게 단계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태양은 현재 주기혈성 단계에 있는 별이에요. 근데 크기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야, 태양의 크기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겠어? 태양이 막 커지면 막 뜨거워 막 죽을 것 같고, 막 작아지면 추워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진 않죠. 왜 태양은 크기가 일정하냐? 자, 주기혈성 요렇게 있으면, 주기혈성은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뭐가? 중력이 요렇게 작용을 합니다. 중심부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자, 중심부에서 계속 열 에너지를 만들잖아. 아까 좀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기체들이 밖으로 막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풍선 안에 막 기체들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막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 하고? 자, 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 주기율성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별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별이 시작인데, 별이 주기율성 딱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막 거쳐서 나중에는 별이 폭발해서 터져버릴 거야. 그래서 별이 끝나는 거야. 요 전체 기간 중에 이 주기율성이 가장 긴 기간이에요. 주기율성 단계가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야. 그래서 A, B, C, D 있으면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야. 요 A가 가장 긴 기간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주기율성일 때 가장 긴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쭝쭝쭝 가는 단계야. 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또 하나. 이때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요. 별은 얘들아, 별은 무거운 놈이 일찍 없어져. 큰 놈이 일찍 없어지는 거야. 작은 놈이 오래 가는 거야. 왜 그러지? 야, 별이 크면, 질량이 크면 거기에 뭐 수소, 헬륨 이런 이제 쉽게 해서 난로로 치면 장작이 많은 거야. 땔감이 많아. 그럼 더 오래 타야지. 땔감이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 근데 왜 더 빨리 타버리지? 그거는 이 난로의 사이즈가 똑같을 때 얘기지. 난로의 사이즈가 똑같으면 장작이 많으면 당연히 더 오래 타겠지. 근데 질량이 크다. 질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로의 사이즈가 다른 거야. 여기는 난로가 요만해. 근데 여긴 난로가 이따만해. 그럼 여기는 장작을 한 시간에 한 개씩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한 시간에 한 개가 뭐야? 1초마다 막 100개씩 집어넣어야 돼 여기는. 그럼 당연히 여기 더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질량이 크다는 거는 장작이 땔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만큼 난로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태양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니? 무거운 별에 해당할까? 가벼운 별에 해당할까? 태양은 다행히도 가벼운 별에 해당해. 그래서 오래 타. 당장 우리가 뭐 태양이 막 바로 꺼져가지고 막 다 타버려서 어떻게 될 일은 없어요. 알겠지? 자, 해서 요런 걸 우리가 주기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제 단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이 주기율성 단계예요. 자, 이게 아니지. 교재를 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저 꼭대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정도가 되면 그리고 자, 이 주기율성은 요렇게 그죠? 중력과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 작용하는데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볼 거예요.
됐니? 여기를 좀 잘 봐야 돼, 여기를. 이걸 좀 잘 봐줍시다. 여기 좀 잘 봐둬요. 이 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저기 그 화면에 띄워놓은 게 저게 지금 주기활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희가. 알지? 그래서 이 주기활성 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문제 잘 나오니까 여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 이제 앞에 지워도 되려나? 응. 앞에 지우고. 응. 또 친절하게 필기노트에서 보내주잖아. 그지? 아, 선생님, 지난번에 보내준 거 있지? 한 2번인가 썼다 지우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한석봉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썼다 지웠다. 자, 지워요, 앞에. 자, 애써 또 봅시다.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운에서 뭐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물론 성운 중에 어디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그지? 뭐를 만들어? 원시별을 만들게 되고, 원시별에서, 자, 뭐가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얘가 뭐가 된다? 주기활성이 된다. 지금 여기까지 본 거야, 그지? 그래서 주기활성이 되면, 그지? 중심부에서 온도가 얼마? 1000만 켈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걸 주기활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지?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주기활성에서, 그치? 이렇게 주기활성이 있는데, 그치? 봐봐. 얘가 처음에는 대부분 다 수소로 있었을 거예요. 물론 헬륨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 수소로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치? 여기가 이제 다 헬륨으로 변했어요. 중심부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헬륨으로 되어 있는 핵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 끝난 거야.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부하고 주변부하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지는데, 중심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들아, 아까, 그치? 주기활성은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랬지. 왜 일정하다고 그랬어? 중심에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얘네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지? 내부 압력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그지? 얘네가 일정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 여기 지금 요 단계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중심에 이제 헬륨 핵이 만들어졌고, 이 화살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재 보면 잘 나와 있겠지? 자, 요 중심부에서 요렇게. 그치? 무슨 말이야? 중심부에서 이제 중력이 압력보다 커져요, 이제.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에서 중력이 압력보다 커지면서, 야, 중력이 더 크면 이제 어떻게 돼? 뭉치겠지? 그지? 뭉치면 중력 때문에 애들이 뭉쳐.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아까 했잖아. 중력 때문에 애들이 뭉쳐. 중력 수축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력 수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 온도가 올라가. 그지? 아까 위치 에너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얼마까지 상승하니? 1억 K까지 상승해요. 1억 K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수소에 양성자 들어갈 때, 헬륨에 양성자 들어갈 때, 이때가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게 1억 K야. 1억 K가 돼야 헬륨 핵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헬륨끼리 합쳐지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자, 주변부는 어떻게 되니? 주변부는 이제 반대로 중력보다 압력이 더 커져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더 커진다고. 왜? 중심에서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졌을 거 아니야? 여기는. 그지?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나가려는 힘이 더 커져. 주변부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거성이 만들어져. 큰 별이 된다고. 말뜻 어렵지 않죠? 그지?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진격의 거성이 되는. 재미없구나. 그래서 거성이 되는 거야. 큰 별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조심해. 이건 주기활성 아니야. 이제 끝났어, 주기활성은. 주기활성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주기활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할 때. 수소핵융합 반응할 때. 이때가 주기활성인 거야. 끝났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끝났지? 주기활성 아니야, 이제.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거성이 됩니다. 큰 별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니? 그 별들 중에 가벼운 별이 있고, 무거운 별들이 있어요. 야, 가벼운 별은 뭐야? 뭐 얼마나 가볍길래? 태양 정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벼운 별이에요. 무거운 별은 태양의 10배 이상 무거운 별. 오케이? 자, 이때 태양 정도의 가벼운 별은
거성이 되는데 무슨 거성이 되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무거운 별,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그치? 얘네들은 초거성이 됩니다. 진격의 거인에도 보면은 막 이러고 뛰어다니는 그 거인도 있지만, 그지? 막 성벽을 뛰어넘는 막 겁나 큰 거인도 나타나잖아. 그지? 그것처럼 적색 거성이 있고 초거성이 있어요. 가벼운 별은, 가볍다라는 거는 원래, 그지? 모여있는 물질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지? 커져도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아요. 근데 얘는 무겁다는 거는 모여있는 물질들이 많았다는 얘기니까 크기도 겁나게 커집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 위에 거 얘기를 좀 먼저 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적색 거성, 여기에 이제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 자, 요 적색 거성에서는, 자, 이제 아까 헬륨까지 만들어졌지, 여기. 헬륨까지 만들어졌지. 그래서 그 헬륨이 뭐가 되는? 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여기 보면 산소 얘기 나오죠, 산소. 산소는 일부분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나만 써봐! 그러면 탄소 써야 돼, 탄소. 알지? 대부분 문제집에서 산소 얘기 잘 안 해요. 여기 대표는 탄소입니다, 탄소. 알지? 산소 없는 셈 쳐, 그냥. 알지? 탄소만 생각하면 돼, 탄소만. 알죠?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하고 끝이야, 끝! 끝! 여기까지 하고. 왜? 뗄감이 별로 없거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는 뗄감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이야, 끝. 그럼 끝나면 아까 여기 똑같아. 끝나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할 거고, 주변부는 크기가 퍼져나갈 거야. 근데 이때 압력이 커져서 크기가 커지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폭발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중심부는 자, 여기 있나? 여기.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얘는 백색외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심부는 뭐에서? 중력 수축해서. 끝나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백색외성을 만들게 되고, 주변부는 폭발을 하면서 퍼져나가요. 근데 멀리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멀리 퍼져나가지는 않고 요 주변에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펑 하는 정도야, 그냥. 그리고 보여? 이거 이게 백색외성이야. 중심부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점처럼 보이는 별이 돼버린다고. 여기에 사진이 괜찮은 게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행성상 성운이야. 그냥 행성 모양이죠. 별 동그란 모양이야, 그냥. 행성처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그 가운데 잘 보면 흰색 점이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이 사진이 워낙 작아서 이게 좀 해상도가 좀 좋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흰색 점이 하나 보여요. 해상도가 좀 좋은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게 백색외성이야. 점처럼 보이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이제 별이 끝나는 거야. 가벼운 별은. 그럼 무거운 별은 어떻게 되니? 자, 초고성. 무거운 별은, 그치? 자, 얘는 헬륨에서 탄소 만들었는데, 탄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했잖아. 땔감이 많잖아. 그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그럼 온도가 더 높아지면 더 무거운 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산소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쭉쭉쭉 만들어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요. 하고 끝이야. 여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철보다 더 무거운 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폭발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 주기율표 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는 철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 많은 애들이 있거든. 나머지는 언제 만들어진 거니? 이때 자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뭐 중심부 저렇게 되고 주변부 저렇게 돼서 폭발한다 그랬지? 그때 하는 폭발을 우리가 뭐라고?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이 폭발력이 왜? 원래 무거운 애였으니까 폭발력이 아까 여기서는 펑 하는 수준이었지만 여기서는 뻥 하는 수준이야. 폭발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초고온의 초고압. 우주가 처음 만들 때 빅뱅에 따라 거의 막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그러면서 그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문제에 나온 애들이 누구니? 금, 납, 우라늄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 얘기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헬륨에서 탄소 만들었어. 끝났어. 그러면 중심부 중력 수축하고 주변부는 크기가 크기가 커지고 그래서 탄소 다 만들고 또 끝났어. 그러면 또 얘들이 모여서 만들면서 또 끝나면 또 중심부 중력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고 또 주변부는 또 커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철까지 딱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때 자, 무거운 별 중에 얘네는 중성자별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매우 무거운 별은 이게 블랙홀을 만들어요. 많이 들어봤지? 매우 무겁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야?
태양의 100배 이상 되는 거. 그래서 터지면서 중력만 남아요. 물질, 너무 폭발력이 커서 물질들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리고 그 중심에 중력만 남아버린 거야. 그게 블랙홀이야.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별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그치? 별이 이렇게 진화했다. 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 우리 여기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게 뭐지, 여기가? 원소의 생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는 거야, 우리. 중요한 건, 얘네 만들어진 거, 이게 어떤 단계에서 누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알지? 철은 어디서 만들어졌니? 별 안에서. 탄소 어디서 만들어졌니? 별 안에서. 금 어디서 만들어졌니? 별 안에서. 그러면 틀리지. 금은 별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폭발할 때 만들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떤 원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문제 당연히 그걸 물어보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 간단하게 지금 했던 얘기 정리하고 그다음에 잠깐 쉴 거야.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 지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뭐를 정리할 거냐? 자, 수소, 헬륨, 리튬, 블라블라블라 가서 뭐 탄소, 그지? 뭐 산소, 블라블라블라 가서 철, 뭐 규소도 써볼까? 뭐 규소, 철, 금, 뭐 우라늄, 기타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거죠. 약간의 리튬도 이때 만들어져요. 그치? 빅뱅 직후에.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수소는 별 안에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수소는 별 안에서 안 만들어져. 별 안에서는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 만드는 건데. 그지? 여기. 헬륨, 별 안에서 약간의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맞지? 근데 지금 우주에 있는 헬륨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 빅뱅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야. 약간의 헬륨들이 별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치? 특히 이게 별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특히 탄소나 산소 이런 애들은 별 중에서도 어디? 가벼운 별에서, 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철까지. 여기까지도 별 안에서. 근데 철까지는 별 중에서도 어떤 별? 무거운 별, 그지? 됐어요? 그리고 얘네
뭐 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 이후에 있는 애들은. 구분됐어? 구분됐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줄 건 뭐냐 하면 여기 봐봐. 여기 관역판처럼 생긴 애 있지? 얘하고 얘 그지? 요렇게 되는 요 그림이 그려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그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쉽시다. 알았지? 자,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건데 처음에 요렇게 애들이 모였어. 뭐 중심부 있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수소 쪽 헬륨들이 좀 있었고 뭐 이랬을 거야. 대부분 다 수소로 이렇게 처음에 모였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자, 처음에 요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겠지. 근데 여기는 요 수소, 얘는 어떻게 했을까, 이때? 이거는 못해, 아무것도. 왜? 중심부에서 온도가 여기가 제일 높잖아. 그지? 여기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좀 낮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중심은 1000만 K가 돼서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데 여기는 머니까 중심에서 난로에서 멀어지면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온도가 낮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헬륨으로 변했어. 그럼 아까 뭐 한다 그랬어? 헬륨이 이제 만약에 1억 K가 되면서 헬륨이 탄소로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여기도 온도가 좀 올라갔겠지. 난로가 좀 더 뜨거워졌어. 그럼 여기도 온도가 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다 탄소로 변했어. 이제 얘가 이제 산소로 변할 거야. 그럼 여기 온도가 더 올라갔겠지. 그럼 여기도 온도가 더 올라갔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헬륨이 이제 탄소로 변해요. 그럼 여기도 온도가 좀 더 올라갔겠네? 그럼 여기 있는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 있는 수소는 아직 못 변해. 온도가 낮아서. 자, 온도가 더 올라갔어. 얘가 다 산소로 변했어. 얘가 이제 규소로 변할 거야. 온도가 더 올라갔겠지? 그럼 여기도 온도가 더 올라갔겠지. 그럼 이제 탄소가 산소로 변해요. 그럼 여기도 온도가 더 올라갔겠지. 그럼 이제 헬륨이 탄소로 변해요. 그럼 여기도 온도가 더 올라갔겠지. 그럼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 있는 수소는 아직 온도가 낮아서 못 변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중심부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온도가 같을 테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요만큼 떨어진 애들은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달라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거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달라지는 거야. 되나? 그래서 저걸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왜 저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됐나? 자, 여기까지. 뭐 잠깐 쉬었다가 또 개념 확인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